지침 19번 콘텐츠의 선형 구조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침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콘텐츠는 논리적인 순서로 제공해야 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 콘텐츠의 논리적인 순서가 앞선 이제 지표가 있는 9번 지표의 초점의 논리적인 순서와 이제 혼동을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데, 이 지표는 콘텐츠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문맥을 파악하는 데 논리적인 순서이고요. 9번에 있는 그 논리적인 순서의 초점 이동은 그 초점 이동 순서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능이 있는 요소에 대한 초점 적용을 논의하는 게 9번 지표 초점 이동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 19번 지표는 그런 이제 기능을 배제하고 정보를 제공해주는 그런 이제 콘텐츠의 구조 정보라든지 인과 정보에 대한 논리적인 순서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준수 원칙이 첫 번째인데요. 웹페이지를 구성하는 그 모든 콘텐츠는 선형 구조로 작성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이슈가 있느냐면, 스크린리더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이제 웹사이트를 이제 인지하는 방법이 소리를 듣는 거잖아요. 듣는 정보는 결과적으로 1차원적인 어떤 선형 구조로 쭉 이제 들려주기 때문에 이제 해당 지표가 이제 있는 거고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레이아웃을 이제 그 작성하기 위해서 테이블 태그를 많이 썼거든요. 결과적으로 테이블 태그를 쓴다는 것은 좌표값이 있는 구조를 이제 마크업을 한다는 거고, 그래서 테이블 태그를 쓰게 됐을 때는 굉장히 이제 스크린리더 사용자들이 불편을 이제 겪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표를 써야 된다든지 하는 이제 이런 그 테이블 구조가 필요한 경우를 말고는 그 모든 콘텐츠들은 쭉 이제 선형 구조로 구현하고, 위치라든지 그다음 배치는 CSS를 활용을 해서 잡아주시는 형태로 이제 작성이 되어야 되는 게 요 준수 원칙의 큰 내용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선형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인과관계가 있는 콘텐츠들끼리는 이제 그 듣는 정보 가지고는 파악하기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보들이 마크업 요소를 이제 하지 않으면 결국은 이제 띄어쓰기가 없는, 또는 이제 쭉 그냥 한 줄 틈끝까지 쭉 다 읽어내는 그런 이제 그 콘텐츠 인식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그 자제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콘텐츠의 나열 순서라든지 맥락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할 수 있도록 논리적인 태그를 활용을 해가지고 제공을 하고 구현을 해야 되는 게 준수 원칙 중에 하나의 큰 내용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특히 이제 선형 구조가 필요한 시각장애인들한테는 굉장히 이제 큰 도움을 주고요. 그다음에 언어장애나 학습장애 있는 사용자들한테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해나 구조가 잘 파악이 되기 때문에 듣는 정보를 활용하는 분들한테는 도움을 이제 줄 수 있게 되는 내용입니다. 네, 그 다음에 지침의 사례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먼저 목록 구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지금 제가 이제 관람, 견학에 대한 콘텐츠를 사례를 좀 뽑았는데요. 보시면 두 줄이지만 개수를 카운팅할 수 있죠. 몇 개입니까? 하고 물어보시면 하나, 둘, 셋, 넷, 5개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이제 시각적으로 목록의 형태, 카운터 할 수 있는 형태로 디자인한 거는 그냥 쭉 나열하는 게 아니라 ULLI라는 이제 이 목록 태그로 구현을 해주시면 시각장애인이 이용하는 스크린 리더도 이 5개의 목록이 있다는 것을 이제 알려주게 되는 그런 이제 형태를 제공해주는 사항입니다. 자, 근데 이제 보시면 이거 같이 단순히 이제 목록이긴 한데, 이 목록이 이제 순서가 있거든요. 순서가 있는 경우는 ULLI가 아니라 OLLI를 지정해 주시면 일반 쭉 나열된 순서가 아니고 단계가 있는 또는 순서가 있는 정보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들한테 전달해 줍니다. 별도로 마크업하지 않아도 이렇게 OLLI를 제공해 줌으로 인해서 이런 구조 정보를 전달해 줄 수 있게끔 구현하게 되는 사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층 구조인데요. 상당한 뭐 그 주 메뉴 같이 이렇게
원뎁스, 투뎁스, 쓰리뎁스 이렇게 계층 구조로 시각적으로 이렇게 주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도 이런 시각적인 정보도 이제 ULLI를 이렇게 중첩적으로 제공함으로 해서 스크린리더 사용자들한테 구현을 구조 정보를 이제 줄 수 있는 그런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 사례를 좀 살펴보겠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제 탭에 공지 밑에 이제 목록이 3개 있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 소스를 보시면 저 제목 공지랑 다 이제 목록으로 이렇게 따로따로 공지 제공을 해줘서 하단 3개에 대한 공지가 공지인지 공고인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이제 형태로 구조를 이제 순서를 제공해주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제 각 탭하고 제목이 이제 서로 일치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마크업을 순서를 이제 논리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구현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여지는 탭 형태는 CSS를 활용해서 구현을 하고 실제로 소스도 마찬가지로 이 스타일리스트인 CSS를 벗겼을 때도 논리적으로 이렇게 해당 탭 제목과 내용을 이제 매칭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논리적인 순서로 마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지금 계층 구조인데요. 계층 구조가 분명히 지금 이 조직도인데요. 조직도 같은 경우가 지금 3뎁스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구현은 3뎁스로 하셨는데 실수가 있었죠. 지금 보시면 그 3뎁스인데 2뎁스가 빠져 있는 그런 이제 사례를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구현에 이제 실수가 없도록 이렇게 1, 2, 3뎁스로 이렇게 쭉 구현할 수 있도록 제공해 주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표인데요. 이제 표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표의 지침이 따로 있지만 왜 선형 구조로 들어왔느냐면 표도 마찬가지로 이 제목 셀과 내용 셀이 매칭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매칭을 할 수 없게끔 이렇게 소스대로 구현한 경우는 이 19번 지표의 위반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목과 내용을 서로 매칭할 수 없게끔 두 개의 테이블로 나누어져 있는 사례이거든요. 이런 경우도 제목 내용이 따로따로 이렇게 물리적으로 따로따로라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표 구현에는 문제가 없지만 이 선형 구조상 제목 내용을 매칭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해당 지표의 위반인 내용이고요. 이런 것들은 하나의 표는 하나의 테이블로 하나의 테이블 태그로 구현을 해야 되는 게 이제 전수 사례가 됩니다. 네, 그 컨텐츠 선형 구조는 스크린리더 사용자들을 위한 이제 지표이고요. 그리고 화면에 보이는 컨텐츠들은 스타일을 많이 적용해서 굉장히 이제 그 시각적으로 가시성이 높도록 위치랑 배치를 하는데 실제로 이거를 다 이제 스타일을 걷어보면 똑같은 텍스트거든요. 그래서 그 텍스트의 의미가 부여를 할 수 있는 그 논리적인 태그를 많이 쓰셔야 됩니다. 테이블 태그도 그렇고 ULLI, OLLI 쭉 말씀드린 태그를 쓰셔야지만 스크린리더를 통해서 알려주는 정보들이 보다 명확한 정보들을 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스크린리더 쓰시는 분들은 안 그래도 이제 그 시각적인 정보보다는 청각적인 정보 이해하기 어려운데 이런 구조 정보까지 잘 없으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고려해서 콘텐츠의 선형 구조를 고려를 해서 마크업을 잘 제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지침 19번에 대한 그 콘텐츠 선형 구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